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요. 뭐 이건 내가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좀 잡아봤어요. 잡아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나이대가 보통 20에서 30대가 제일 많죠. 네, 대충 봐도 그죠? 20에서 30대가 제일 많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죠? 뭐 사실은 인생은 달라져요. 인생은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에 옛날에 글 쓴 거 중에 아주 옛날에 썼어요. 십몇 년 전에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것도 부자인 것도 내 탓. 네, 이게 제 글이에요. 그게 아마 인기가 제일 많아서 복사를 해서 한 4번, 5번 썼던 거예요. 가난한 것도 부자인, 아마 블로그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내 탓,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매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보안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뭐 왜 공부하냐, 왜? 그 왜 공부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공부하냐. 나 어떤 학생은 인터넷에 글을 조회하다 보니까 보안이 대세다. 그리고 자꾸 해킹이 뻥뻥뻥 뚫린다. 그러니까 그렇지, 대세 맞네. 그러고 하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은 왜 하죠? 그냥 학교에 들어갔는데 보안을 가르쳐. 그래서 하는 분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개발과 보안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잘하고 엔지니어스러운 스타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에 미쳐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합니다. 얘네들 못 이겨요. 얘네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실력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해킹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좋은데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 나가나 봐요, 그냥. 나가나 봐요. 고등학교 때 미쳐서 하는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요, 진짜로. 그것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그 왜 하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20대 초반에 했어요. 개발을 다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왜 하지? 20대 초반에 했는데 그 20대 초반에서 가장 1등의 대답이 나왔는데 간단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좋고 멋진 일을 시켜도 나 굶기면 못 있어. 이거는 분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답인데 그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전주와 저전주에 상담 온 사람들한테 한 3-4가지의 공통점이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였어요. 본인이 40대에 된 경우 연봉이 4천이면 참아줄 수 있냐? 괜찮냐? 본인이 40대가 됐어요. 근데 본인의 연봉이 4천이야. 그거 오케이 하겠냐?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거 오케이 하면 괜찮아요. 오케이 하면. 근데 나는 오케이 못해. 왜? 4천이라는 거는 신입 직원이 봤을 때는 많은 돈일 수 있지만 40대가 되면 뭐가 있나요? 자기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이라는 게 있고 대부분은 또 가족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가족을 이끌면서 4천은 정말 적은 거예요. 정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까지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는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막연한 최악의 그 답이 이거죠. 막연하게 나는 SK인포색 갈 거야. 뭐 이런 거. 나는 안랩 갈 거야. 뭐 이런 거. 나는 어디 갈 거야. 이런 거. 왜 가는데요, 거길? 안랩에서 무슨 일 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저는 솔직히 월급만 많이 주면 무슨 일 해도 관계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연봉 많이 주면 앞에 경비 시켜도 좋아. 안랩 아니어도 돼. 왜? 가면 갈수록 나의 중요도가 바뀌니까. 20대는 지금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커가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때는 대부분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나만 생각 안 하니까. 그때는 내가 지금 모의 해킹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결과적으로 매월 가져가는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 그거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내 부모 아플 때 뭐 병원비 딱 한 500 들어. 내가 가족들 간에 눈치 안 보고 내가 낼게.
한번 나중에 커서 봐보세요. 가족들 간에 계산합니다. 아, 저 새끼 저번에 30% 냈는데. 뭐, 가족들 간에 왜 계산 팍팍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아, 그래, 우리 저놈은, 저기 뭐 조금 사니까 조금 더 내야 돼. 머릿속에서 계산 엄청 들어가요. 그 계산은 여러분들 동료 중에 친구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동료 중에 내가 스타벅스를 가서 10번을 연속으로 아메리카노를 사줬어. 11번째 사줄 때 여기에서 우라가 안치미를 오는지 한번 해봐요. 친구군 뭐건 10번을 연속으로 사줘. 그게 괜찮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괜찮은 거야. 그게 괜찮으면. 예,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혜택이라는 거를. 그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인 거를 누구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 뭘 썼냐? 그 취업에 관련된 혹은 이직에 관련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면 내가 상상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 어떤 회사일 거고, 연봉은 어느 정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거고, 내가 커나갈 건지 좀 쓰여지다가 버려질 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교시는 간단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자고요. 무슨 일을. 들어갔다 치고. 근데 내가 여기서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모르는 게. 어깨 넘어서 봤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그게 사실은 관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적이 없어요. 저희 때는 관제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OP. OP는 뭐였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새벽 몇 시에 전화가 와요. 뭐 이거 하다가 에러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 아, 됐어, 냅둬. 그래, 택시 타고 회사 가서 바로 일하고 처리하고. 뭐 그랬어요. 전 사원 때. 근데 그게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의 OP와 지금의 관제는 좀 다르긴 해도 그래도 내가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왜냐면 한번 이 생각이 딱 잡히면 이게 잘 안 깨지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서 나는 관제가 약간 내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남아있고. 자, 그런데 관제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시간이 많다 이거죠.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가서 모니터링하고 때 되면 점검하고 보고서 올리고, 그죠? 이러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관제를 정확히 몰라서 얘기는 못 하는데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을 한 달을 가리키면 관제 일을 하는데 신입사원 뽑고, 한 달을 가리키면 관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봐야 돼요. 완전 비전공자, 학원도 안 다녔어. 그래, 옆에 불러다가 한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별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항상 그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별거 아니야. 그러면 나일 이유 없고 나의 가치는 안 커져. 나의 가치는 시간이 되면 될수록 떨어져. 예, 그 이해되시죠? 한 달을 가리키면. 예,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는 관제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집할 때 항상 써 있어요. 학력 무관. 맞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왜 학력을 무관해야 돼요? 요즘 대한민국에 대졸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여러분들 학력 무관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학력 무관이 이거 바꿔 얘기하면 얼마든지 부품으로 쓰고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학력 무관이 무슨 균등한 사회 뭐 이런 거 하는데요. 학력을 인정해 줘야지 뭐예요? 평등한 사회예요. 왜? 공부한 만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치매 대응. 관제랑 치매 대응과 또 이렇게 뛸 수가 없죠. 자, 기본적으로 치매 대응하면 뭐 합니까? 자, 침입이 일어났어요. 해킹이 일어났어. 그럼 뭐 하죠? 해킹이 일어났나 조사해야죠. 그죠? 그럼 조사하려면 뭘 봐야 돼요? 우리 보안기사 공부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로그 파일은 봐야죠. 근데 그 보안기사를 공부를 하면 로그 파일이 뭐가 있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 파일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끝날까요? 그건 보안기사고. 회사에 리눅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윈도우랑 리눅스 두 개밖에 없나요, 회사에? 아니죠? 무슨 솔루션들도 있죠? 자,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만든 솔루션의 로그 파일은 어떻게 봐야 되고 각 필드의 의미는 뭐죠?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그건. 그러면 B라는 회사 건 모르죠? 그거 어디 가르쳐요? 안 가르쳐. 제품이죠. 그거 다 배워놨는데 제품 바뀌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거. 포렌식이라고 있죠. 자, 근데 기업의 포렌식 툴인 인케이스라는 도구가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못 봤는데. 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번 보고 진짜 인케이스 깔려있고 쓰는데 별로 못 봤는데. 자, 있던 말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있던 말든 인케이스를, 자,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포렌식 강의를 들어본 분? 여기에서 한 분, 둘, 셋. 어디서 이거 찍히나? 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 어디서 들었어요? 학교. 예, 어디서 들었어요? 전공으로. 저기도 학교네요. 어디에서 학교요? 예. 왜 물어본지 알아요? 포렌식 강의는 수준이 낮으나 높나 다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중 고급이 없어. 자, 봐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치매 대응을 해요. 치매 대응을 해. 내가 잘 알아. 내가 전문가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포렌식을 해야 돼. 그랬더니 이제 뭐 윈도우 NTFS 파일 시스템이 깨졌대. 뭔가 이상하대. 그럼 복구를 하죠. 이제 강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그 NTFS가 모든 각 필드에 약속이 있죠. 그거를 외우고 있는 정신 나간 놈은 없겠죠. 그죠? 그건 미친 거죠. 그걸 외우고 있는 놈은 미친 겁니다. 그건. 각 필드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내가 다 외우고 있어. 정신 나가는 거죠. 정신 나간 겁니다. 강사는 어느 정도 외울 수는 있어요. 왜? 강의를 하다가 똑같은 필드를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할 때, 자, 뭐, 달러의 MFT는요, 첫 번째 몇 번부터 몇 번 섹터에 있고요. 막 보지도 않고 쫙 얘기해.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쓸데없는 거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뭐하러 외워? 그거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깨졌는데, 내가 복구를 했어. 그거는, 평가를 이렇게 받아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알려진 거 말고 내가 깰 테니까 복구해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려진 거 갖고 복구하는 거는 쇼하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레지스트리 값 이상하게 조작이 됐어. 그래 고쳤어. 그럼 복구되죠?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지.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필드는 뭘 의미해? MS도 제대로 몰라요. 필드가 하도 많아서. 윈도우 레지스트의 필드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몇백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수작업을 한다면 전문가도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툴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전문가도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왜 포렌식은 강의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로그 파일 수집하는 거 똑같겠죠. 그죠? 나만 뭐 수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나요? 윈도우에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거예요. 초보자가 하면 수집을 못하고 고급이 하면 수집을 하고 이런 거 있나요? 근데 의미에 대한 해석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 로그 파일을 보면서 이거의 증상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는 방법은 당연히 경험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강의라고 그랬죠. 강의는 준비된 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포렌식 강의는 교재도 다 똑같고요. 내용도 다 똑같고요. 별거 없어. 그냥 말만 좀 멋있어. 포렌식은. 그래서 너무 많이 공부하면 안 돼요. 아니면 그쪽으로 나는 진짜 올인해서 하겠다 하든가.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아무튼 치매 대응이라는 건 결론은 조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응하고. 대응 어떻게 해요? 방화벽 막든가 열든가. 그죠? 네트워크 장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각 회사마다 치매 대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야. 그 중에 하나가 랜섬웨어죠. 그죠?
이 랜섬웨어가 만들어지면 이 랜섬웨어 죄송 말해요. 워너클라이 그 랜섬웨어 중에 하나. 그죠? 워너클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 인터넷에 자꾸 이슈가 되고 워너클라이가 딱 오늘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 받아다가 분석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거 분석하는 데가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의 어디 IDC 센터에서 치매 대응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워너클라이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할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분석해요? 이거예요. 악성 코드 분석의 모순이 이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보의 양에 틀려서 1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받았어. 그리고 내가 좀 분석도 해. 그래서 짝짝짝 분석을 해서 이거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 공표를 딱 하지. 그러면 그걸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요 앞에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보의 노출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봤자 이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나마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 방법이 너무 어렵지. 그 방법이 뭐겠어요? 대포폰 가서 우승하세요. 나라면은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되겠어요. 나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못나서가 아니라 정보의 노출의 양이 적으면 여러분들은 뭐를 해도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1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죠. 뭐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봐보세요. 저 같은 경우 ISMS 이렇게 하는데 지금 ISMS P 나온다고 들어봤죠? 선빵 먼저 장악하면 돼요. 아직 뭐 없죠? 통제 항목도 안 나왔죠? 그죠? 지르는 건 이때 질러야 돼요. 그러면 지금 IT 전체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 어딜까요? 유망한데 IT 전체에서 이건 약간 주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최근에 KT가 선빵 때리지 않았어요? 이게 사고도 많이 나는 게 머리는 좋아요. 그게 뭐죠? 블록체인 질렀잖아요. 선빵. 무조건 그러니까 KT의 블록체인을 처음 할 때 그 팀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월급을 주지 않아도 일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도주자가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 선도주자는 실력이 있어서 선도가 되는 게 아니라 계획한 거를 먼저 실천하고 그랬더니 오류가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면서 실력을 쌓게 만들어줘서 1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KT가 블록체인 쳐놨죠 이미. 그죠? 쳐놨습니다. 그럼 KT가 하면 딴 데 어디도 하겠죠? 중소기업 아무리 조그만 회사인데 블록체인 시작을 해? 발 담궈야 돼. 월급이 얼마든. 그때는 돈의 계산이 아닙니다. 그때는 돈의 계산이 아니에요. 강사비로 쳐도요. 블록체인 강사비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강사비를 주는 또 하나의 강의가 또 있습니다. 머신러닝 45만 원이에요. 시간당 계산해봐요. 8시간씩 3일 해봐. 어디는 한 달을 내요. 8시간씩. 내가 그거를 못했어. 능력이 안 돼서. 그걸 갖고 싶었는데. 그럼 딴 일하고 거기 강의만 하겠죠. 한 2달. 그러면 정말 차 한 대 끌고 나옵니다. 나올 때. 시간당이니까. 근데 그래도 강사가 없어. 왜? 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지 지금. 그죠? 할 수 있는 사람은 실무에서 일해야죠. 그죠? 요 2개를 제외하고 이거와 유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유사한 게. 뭐 있죠 지금? 뭐 있죠? 요가 유사한 게. 빅데이터 있죠? 자,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개발하는 게 있어요.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 시스템. 교육부에서 작년에 개발한 게 있어요. 말은 빅데이터라는 말을 안 썼어요. 겉에다가. 속으로는 2017년 교육기관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예요. 안에. 2016년에 언론지능재단이 뉴스 검색 시스템 개발했어요. 그 안에 빅데이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숨어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보안을 하는데 빅데이터가 뭐가 중요합니까? 왜 교육부는 빅데이터로 그걸 만들었을까요? 교육부는 왜 만들었어요, 그거를? 왜 안행부는 빅데이터로 보안 관제
혹시 책에서 보면 ESM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있을 텐데,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ESM은. 그런 거 다 있을 텐데, 왜 빅데이터로 만들었을까? 그렇잖아요. 다 있는데, 그죠? 자, 거기에는 물론 이론적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트렌드예요. 통합 로그 수집. 당연히 할 수 있죠, 지금도. 지금의 보안 솔루션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로그를 언제까지 저장합니까? 이제 여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그를 지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오래 하겠다. 그래서 영어 단어 D를 써요. 딥. 담궈두겠다고요. 담궈두면 좀 더 입력이 많으면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지죠. 그죠? 통계를 할 때 10명 갖고 여론조사해서 90% 나온 거랑 100만 명 갖고 여론조사해서 90% 나온 거랑 강도가 다르잖아요. 정확도의 강도가 다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다 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딥러닝 이렇게 앞에 딥이 나오는 거예요. 딥이라는 말이 그래서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침해 대응 이제 그런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사이트를 볼까요? 제가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IT? 그러니까 회사가 많은데 그냥 기억나는 회사가 이거라서 그런 겁니다. 좋은 IT 맞나? 좋은 보안인가? 아, 이렇게 하죠. 방화벽 솔루션 파는데, 파는 데를 보는 거예요. 제로데이 시큐리티. 처음 보는 회사입니다. 모릅니다, 이 회사. 아, 그럼 제로데이 시큐리티니까 뭐예요? 패치하기 전에 취약점을 미리 막겠다. 아이씨, 해킹만 돼봐. 그럼 죽는 거지. 회사 이름이 제로데이인데. 자, 예. 자, 아무튼, 이게 저도 처음 보는 사이트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냥 눈치껏 딱 대충 봐서는 사이트에 그렇게 힘을 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지 한 4판 두고 게시판 2개 만들고 그냥 퉁쳤어. 그죠? 예. 그냥 봤을 때. 근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방화벽, 웹방화벽인가 봐요, 여기는.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결론은 그거잖아요. 아, 터치웹이라고 있는데, 그죠? 터치웹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웹방화벽을 만들어서 이 솔루션을 팔겠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물건판 중에 좀 대박친 데가 월드컵 때 있었는데, 저거 아세요? 영어 단어 깜빡이? 영어 단어 깜빡이가 원래 이렇게 디스플레이 일체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이렇게 읽어주고 이거잖아요. 이게 디스플레이 일체형입니다. 그거 특허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조금 지나서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에 영어 단어 깜빡이 기능이 있어요. 영어 단어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하고 돌리면 웹사이트가 이렇게 바뀌어요. 읽어주면서. 그럼 이 디바이스 필요 없죠. 그리고 나한테는 뭐가 있어? 스마트폰이 있죠. 그죠? 이거 디바이스 일체형이니까 처음에 좀 맥혔던 거예요. 소프트웨어만 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왜? 단어 돌려주는 거거든, 소리 내면서. 그렇잖아요. 방화벽은 공개 소프트웨어가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VPN은 없어요? 있어요. 전부 다 있어. 그러니까 소스코드까지 다 있어. 침입 탐지 시스템 다 있습니다. 그거 받아다가 내가 좀 고쳐서 방화벽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소프트웨어 복사로 판매하는 방법과 박스에다가 딱 넣어갖고 판매하는 방법, 뭐가 더 좋을까요? 박스라는 건 서버죠. 당연히 서버에서. 전산실 가보세요. 서버가 계속 늘어나. 서버가 너무 많어. 여러분들 전기선도 커넥터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잖아요? 이거 지나가는 순간 감새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장비도 이쪽에다가 이더넷 카드 꽂고 UTP 꽂고 이쪽으로 UTP 빼잖아요? 요거 하나 지나가는데 감새가 일어나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1기가라는 건 없어, 세상에. 하나 지나갈 때마다 다 느려져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러면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판매하는 회사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제품을 만든 회사, 그 다음에 판매를 대행해주는 회사,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있죠. 솔루션을 만들고 업계에다가 쭉 우리 솔루션이 많이 깔려 있으면 뭐가 돼요? 안정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받죠. 그죠? 그럴 때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돼요.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을까요? 낙 장비 들어봤죠? 낙, NAC. NAC 장비 중에 업계 1위가 뭐 어디죠? 제니스인가? 지니어스죠. 예, 업계 1위가 지니어스예요. 거기는 안정적이야, 무조건. 거기는 무조건 안정적이고 거기는 좋을 수밖에 없어.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어디가 이제 솔루션을 산대. 그러면 이제 서버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서버를 사요. 그럼 이제 박스 이제 대충 하는데 서버 대충 원가로 치면 한 700 정도 합니다. 사실. 웬만한 거. 아주 좋은 거 아닌 이상. 그럼 700 정도로 서버 한 대를 딱 사왔어. 거기다가 OS 깔아야죠. 그죠? 그럼 OS 못 깔아요? 공짜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리눅스 하나 딱 깔죠. 그죠? 근데 한 번 깔 때는 모르지만 두 번 깔 때는 복사해서 그냥 아주 그냥 10분 안에 딱 끝내는 거겠죠. 그죠? 한 번은 누구나 못할 수는 있지만 두 번, 세 번째는 그냥 반복적인 일일 거잖아요. 리눅스 딱 깔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만든 프로그램 깔아야죠. 그죠? 쭉 깔아요. 그래, 다 깔았어. 그리고 나서 박스 들고 가야죠.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건 배달이에요, 배달. 가지러 오지 않습니다. 그럼 박스 들고 가요, 차로. 들고 가서 렉에다가, 이거 캐비넷. 렉은 캐비넷. 캐비넷에다가 이거 딱 꽂아야죠. 그죠? 딱 꽂아요. 그럼 네트워크 IP 할당해 줄 거 아니에요. 몇 번 쓰라고. 그럼 서버에다가 IP 할당해. 그죠? 그 다음에 케이블 꽂아. 핑 때려서 네트워크 이상 없이 되는지 체크해. 됐죠? 그리고 나서 방화벽이니까 우리 초기 물건 살 때 기본 세팅 해주잖아요. 기본 세팅 어떻게 해줘? 그러면 그대로 웹화면에서 설정 딱 해요. 그리고 기동 딱 해. 그러면 끝난 거죠. 그거예요. 물론 아주 간단하게 말했지만 제품별로 에러도 발생할 수도 있고 설치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쓰다가 실수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외의 사항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게 보안 엔지니어링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일의 공통점이 있죠. 내가 제니어스인가? 낙장비를 딱 해요. 내가 아주 전문가야. 그 제품은 내가 아주 잘 알아. 그래서 이제는 눈 감고도 다 알아. 서버 2대 들어가고, 낙은 기본이 2대 들어갑니다. 2대가 한 세트로. 서버 2대 들어가고, 이건 IP는 이 대역 주셔야 되고요. 기본 정책은 뭐, 국정원 가이드에 의해서 이거 이렇게 설정하셔야 되고 가이드까지 쫙 했어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쭉 구축을 끝났어. 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5이 됐습니다. 30살이. 35이 됐어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 제니어스인가 뭐 지니우스인가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사람 필요 있어요? 없죠. 물론 엔지니어적인 기본 스킬은 유지가 되겠죠. 기본 스킬 그거는 유지해 줍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일이 좀 힘들긴 하죠. 왜? 물건을 차에다 싣고 가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힘들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랑 치는 거랑 들고 가면서 이거 내가 박스 가서 실제 박스 껴서 이거 꽂고 이렇게 일하는 분하고 솔직히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치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우리는 머리 쓰지 않냐. 웃기고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그죠? 예, 그 사람들도 머리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힘들어. 그러면 힘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한 초봉 한 3,600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4,000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서요. 이게 왜 쓰는지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쓰는지 이해가 돼야 돼요. 신입사원들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디 갔더니 초봉 3,000, 중소기업인데 3,600 줬어. 엄청, 인포색도 한 3,300 밖에 되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건 틀릴 수도 있으니까. 3,600 줬어. 왜, 우리 그 취업반님 한 분이 그 낙장비 들어갔거든요. 근데 3,600이래요. 그리고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이게 올라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쭉 가면.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받아도 괜찮냐고. 그렇게. 계속 받아도.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직합니다. 다른 장비도 하고 싶어서.
이해되죠? 낙도 해봤으니까 이번에 TMS 한번 해볼까? 이직합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40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50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의 사장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백수 되는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엔지니어링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개발자. 이건 개발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안 솔루션 개발자가 개발 중에서 제일 쉬워. 사실은. 개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화면 개발자. 화면 개발자는 엄청 고생합니다.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엄청 고생합니다. 화면 개발자가 개발자 중에 최고야. 내가 볼 때. 보안 솔루션 개발자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만 알아내면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잘 안 가르쳐줘. 이제 그게 다른 것 뿐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영역이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왜? 오픈소스가 있으니까. 오픈소스가 모든 걸 다 끝장내놨어요. 결론은. 그 오픈소스가 있으니까 자 오늘부터 맘먹고 TMS 한번 만들어 볼까? 딱 이러면 어떻게 해요? 스노트 소스를 구해요. 그죠? 못 구하면 스니퍼를 구해. 스니퍼 못 구하겠는데요? 네이버에다가 피캠을 쳐. 피캠 소스가 다 있어. 긁어다가 딱 넣고 단어 몇 개 넣으면 스니핑은 끝납니다. 전주에 학생들한테 스니퍼 개발했어요. 2시간. 아무것도 설명 안 해줬어. 그냥 URL 가르쳐주고 복사해서 알아서 하라고 그냥. 그래 이 함수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서 스스로 하라고. 그 함수를 뭐하러 다 외우고 있냐고 내가. 필요하면 찾아보면 됐는데. 스니핑을 만들 수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 문자열과 같으면 뭐라 하세요? 이걸 할 수 있죠. 스니핑을 만들 수 있으면. 그죠? 그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IDS잖아요. TMS. 그죠? 물론 거기에 지능적인 패턴을 더 넣는다라는 말은 쓸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로직이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기본 엔진은 똑같잖아요. 기본 엔진은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경우인데 A라는 업체의 작은 업체입니다. 작은 업체인데 나머지는 다 보안 컨설팅을 하고 개발자가 한 명이 있어요. 보안 개발자가. 근데 이 개발자를 프리랜서로 쓰려면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안 줘도 월 500원 줘야지 그 사람이 앉아 있을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월 500을 주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사장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입사를 할 때 회사의 지분을 가졌어요. 그 지분을 딱 받고 간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지분이라는 게 좀 웃긴 거예요. 어차피 51% 아니면은 헛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51% 안 되면 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아무튼 지분을 받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개발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문자 메시지로 그 이상한 URL이 올라가면 우리 직원 중에 클릭을 하면 클릭한 사람들 해킹 다 되니까 걔네들 인사평가 DB에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점수화 시켜줘. 그 어떤 솔루션이죠. 그죠? 예, 혹은 뭐 메일로. 근데 메일로 오는 거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일로 훈련받는 데가 그 솔루션이 하나 있어요. 시큐어인가? 뭐 어디 있어요. 시큐어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고가인가 봐요. 그걸 빨리 만들고 50%로 디스카운트해서 팔라는 거예요. 빨리 만들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또 보안 솔루션 개발자. 우리 DLP 업체들은 많이 흔들렸죠? 많이 안 좋습니다. 상태가. 왜 안 좋아요? 알약도 DLP 기능이 있어. DLP 안 사도 알약이 DLP 기능이 있다고요. 알약이. 중앙에서 딱 막을 수 있어. 알약이. 네, 알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아주 그 좋은 기술이었고 덮었을 때는 오픈소스가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 오픈소스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긴 해요. 사실은.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많이 하고 싶은 게 이거죠. 모의 해킹. 모의 해킹. 맞나요, 이거? 뭐 보통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하고 싶은 게 나 모의 해킹 할 거야. 막 이러는데. 자,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예요. 공공기관 나오는 사업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의 해킹이라는 단어로 조회해서 올해 사업이 몇 건인지 확인해 본 거예요. 자, 모의 해킹 적혀 있죠?
2017년 10월 달에 떴던 사업이에요. 2018년 1월 여기부터 모이해킹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취약점 진단 포함해서 둘, 아니야, 그러니까 모이해킹만. 왜냐면 취약점 진단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대충 봐도 9. 10개라고 치자고요. 계산하기. 공공이 IT 산업의 4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에. 공공 전산 있죠? 공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 있죠?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 시장의 40% 이상이 공공입니다. 근데 그 40% 이상의 공공에서 모이해킹만 몇 개예요? 이거 변경이니까 기존에 뭐 있었던 건가 보네. 10개도 안 되죠? 7월까지 왔는데 10개도 안 돼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야? 이거 도대체 한 20억 주나? 도대체 돈을 나한테 얼마를 줄 건지 한번 보자고요. 사업 추정금액 100, 1000, 3000, 5억이네. 5억, 그죠? 5억 3천. 5억 3천이에요 사업비. 10개가 5억이라 다 5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냥 10개가 50억. 사업비 50억. 보안업체 중에 모이해킹 하는 회사 몇 개예요? 몰라, 너무 많아서. 50억 갖고 월급을 줄 수 있는 회사 몇 개나 되겠어요? 이거? 왜 이거를 보냐 그 얘기예요. 아니 이만큼 먹을 게 있는데 모이해킹이라는 멋진 이름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를 가지고 수백 수천 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이길 싸움에서 들이대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 뭐죠? 스타트 기업이라고 그러나?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 그러죠? 최근에 어떤 분이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모이해킹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우리 취업반인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쉬다 오라고. 할 일 없을 거라고. 가서 그냥 쉬다 오라고. 그냥 푹 쉬다가 공부하고 뭐 이상한 일 시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쉬다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쉬고 있어. 지금도. 언제 프로젝트 들어가요? 이제 물으면 욕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묻지도 못해. 이거 알겠어요, 이거? 모이해킹 중에서 공공이 5억 주잖아요, 돈을 5억 주면 일은 죽습니다. 마진율 3%밖에 안 남아요, 이거. 어떤 비즈니스도 마진율 10% 이내의 사업은 접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원래. 공공의 비즈니스는 3%에서 정말 많은 게 10%. 내가 마진율 40%짜리를 최근에 하나 봤는데요. 그 빅데이터 개발이 40% 되더라고. 그거는 대박이더라고요. 끝내주더라고요. 네. 그거는 대박이야. 10억에 마진율 40%면 4억이 남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그거는 맞아. 그런 사업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은 뭐예요? 없어. 마진율이. 그러면 여기 말고 모이해킹으로 돈 많이 주는데 어디 있죠? 모이해킹 사업 하는데 기반 시설은 다 여기서 합니다. 공공은 기반 시설은 다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간 있나요? KB스타, 국민은행 하겠죠? 할 거예요. 금융권은 제가 금융권 다녀봐서 하는데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 이게 금융권은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기업의 자산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 잘해. 그래서 꼭 이 사람한테 모이해킹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이 회사의 자본금이 5억도 안 돼. 끝이야,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어. 최소한 금융권은 프로젝트를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줘요, 사실은. IBM 컨설턴트에 한 달 멤먼스로 3천을 줘요. 그러면 6개월 컨설팅을 하면요, IBM이 가져가는 게 20억에서 25억 정도 받아요. 금융권은 그렇게 많이 줘요, 돈을. 근데 거꾸로 돈이 적으면 안 시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진짜예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이해킹이 국민은행 매년 있을까요? 매년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책임져야 되거든.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거든. 매년 있어요. 그러면 신한은행 있을까요?
빼는 있어. 이 정도 규모면 당연히 있어요. 저축은행은 없고, 저축은행, 네, 거기는 이제는 뭐 없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큰 금융권을 내년 있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금융권은 하나 먹는 놈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증권회사 프로그램을요, 대신증권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신증권에 납품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공짜로 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거만 써줘. 대신증권을 잡으면 모든 증권사 다 잡혀요. 뭐 제한평가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뭐 게임 끝난 겁니다. 대신 있어? 오케이. 그럼 은행은 어디겠어요? 은행은 신한 있어? 오케이. 티백스가 신한의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신한은행은 특별한 가격으로 해줬어요. 정말 특별한 가격. 그리고 신한은행의 차세대 시스템은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개발 끝난 다음에 책으로 출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광고잖아. 아니, 책으로 출간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걔네들이, 신한은행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소프트웨어 쓰면 되는 거지. 그쵸? 걔네가 영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다 먹었습니다. 은행권. 그러면 여기도 어떤 업체가 있다라는 거죠. 3개의 업체 정도가 있어요. 3개 업체. 걔네가 다 먹어요. 걔네가 다 먹어요. 나머지는 못 먹어. 조그만 회사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나마 조금 얘기가 되는 게 우리 고대 정보보호학과 있죠? 그거는 이제는 아직 직접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고대가 그게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가 있냐면, 직장 딱 다녀봐도 고대 출신이 한 3명 있잖아요? 끝나고 지네끼리 선후배가 해서 막 귀싸대기 때리고 그래요. 선배, 후배. 확실합니다. 고대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끝내줘. 이명박도 고대 아니에요? 싫어하더라고. 이제 고대 출신 이명박 고대라고 그러면. 고대 맞잖아요. 일단 그게 똘똘 뭉쳐있어요, 진짜로. 그거는 내가 봐서 알아, 고대 출신들이.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제 일할 때 고대 대학원 인력들이 투입될 수는 있겠죠. 내가 가끔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읽고 그러면 여기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규모는 커요. 최소 10억부터 시작할 거예요. 최소 10억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모이해킹을 잘하나? 누가 모이해킹을 잘하나? 딱 이제는 딱 한 시간씩 딱 끊어서 할 겁니다. 자,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해커라는 사람이, 내가 맨날 묻는 게 이거예요. 해커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누구는 해커고 누구는 연습생이야? 왜? 그냥 나쁜 짓 하면 다 해커 아닌가? 연습생이어도? 이거 좀 무식한 말이네요. 그죠? 네. 아니,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해커가 돼요? 한번 시나리오를 다 까보자고요. 개발을 잘하면. 모의 해커한테 비싼 돈 주고 과외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느 좋은 학원을 다니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까보자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 입사해서 모의 해킹을 해보면,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대충 나왔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행활동이? 할 수 있는 이행활동은 보통 요 안에 있죠? 아까 그랬지만, 데프콘 1등 하는 게 이거 4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고등학생부터 미쳐갖고 모의 해킹하는 못 이겨. 정말 못 이깁니다. 그러면, 4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모의 해킹을, 해커를 정의를 내렸어요, 나름. 해커는 누구냐? 해킹 기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 해킹 기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 저는 중국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놀라지 말고. 좀 달라 보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어를 네이티브로 해. 그럼 중국의 해킹 사이트를 다 알고 있어. 아침마다 그걸 쭉 열어놨어요. 나는 영어가 돼요. 미국이나 영어권의 해커들이 어떤 사이트 보고 그런 올리는 카페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니터링에 다 해놔. 난 러시아어도 돼. 러시아의 해커들이 하는 걸 쭉 깔아놔요. 모니터링을 딱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러시아에서 누가 그런 거야. 윈도우 DD 취약점이 있는데
윈도우에서 이렇게 하면 윈도우 명령어가 실행되고 악성 코드가 이렇게 돈다. 내가 이거 찾았다. 글이 하나 툭 올라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그 글을 딱 보고 어디죠? 잉카나 안랩은 백신을 만들고, 그죠? 잉카나 안랩은 백신 패턴을 바꿔야죠. 그거 막으려면. 그죠? 그러면 해커들은 이걸 보고 아, 다음에 해킹할 때 써야 되겠구나. 그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 모니터링 화면이 있습니까?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 어떤 기법 하나 가르쳐 주는 거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가르쳐 주고 조금 지나면 다 과거 자료잖아. 그죠? 시간 지나면 다 막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전광판 있어요? 보고 있는? 그 전광판이 있어야 돼. 그 전광판이. 그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 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을까요? 나는 그런 멤버가 되고 싶어. 그거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해킹. 어떻게 하면 그런 멤버가 됐을까요? 자, 한국에서 데프콘이라는 걸 하는데 외국에서 해커라는 사람들이 온대. 그럼 길도 안내해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얘기해줘야 되죠.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뭐 얘기를 해줘. 말도 안 되죠, 그걸. 영어도 못하는데 뭘 하겠다고 그러냐고요. 그죠? 걔네들이랑 말을 해서, 자, 한국에 왔더니, 아,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외국 애들이. 미국 애들이 왔어.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싶겠어요? 첫 번째는, 뭐, 63빌딩 데리고 가면 욕먹죠. 그건 정말 바보고. 예. 일단은 궁을 보여줘야지. 미국에 없는 걸 보여줘야지 좋은 거죠. 그죠? 미국에 없는 걸. 궁을 한번 보여줬어. 그리고 얘네 뭐 좋아할까? 얘가 보니까 껄껄하고 노는 것 같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신사동에 차 끌고 오면은 무슨 팩토리인데 아침마다 술 먹고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먹고 노는 애면 거기라도 데리고 가야지. 뭐예요? 하나하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친구가 돼야 돼. 그래야지 그 모니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를. 자, 이거는 저의 추론이지만 데프콘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이정훈인가? 그렇죠. 이건 뭐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 추론이에요. 그 사람이 삼성전자 들어갔죠. 정확히 말하면 고졸로 삼성전자 특채로 들어갔어요. 삼성전자는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대졸은 대졸끼리, 인서울은 인서울끼리. 여러분 삼성전자 잘 모르는데 전문대에서 삼성전자 들어갈 수 있어요. 교수 추천. 학교별로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밥도 같이 안 먹어요. 회식 때 안 불러. 자기네 회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못 버티고 나온 사람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아, 우리나라는 너무 학력 지향주의 아니냐. 그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올리면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면 그건 불공평한 거고. 그건 불공평한. 그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있다가 어디 갔어요? 이유는 몰라요? 왜 나온지. 그 다음 어디 갔죠? 삼성전자는 좋잖아요. 사실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때도.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에? 저도 옛날에 IBM 다닐 때 부모님한테 저 IBM 다녔더니 가족들한테 적은 거였어요. 삼촌한테. 야, 호진아, 너 영어도 못하는데 뭐 IBM 어떻게 들어갔냐? 그래서 이게 싫어해요. 싫어해. 아, 그래. 지금 영어 배웠어요. 그러고 끊었어. 그래. 예. 부모님도 그거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 솔직히. 그거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 예. 자, 아무튼. 그 다음 어디 갔죠? 구글 갔죠? 그때 보안 뉴스의 글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인터넷 글이. 우리나라의 폐쇄적, 수직적 문화에 적응 못해서 아주 글로벌하고 수평적인 구글에 갔습니다. 구글 다녀요, 지금? 지금 어디 있어요? 라온인가? 우리나라에서요. 라온. 아까 금융권 모의해킹 할 수 있는 세 곳 중에 하나예요. 그 라온인가 거기 갔죠. 회사 몇 번 옮겼어요? 3번 옮겼죠. 이유가 뭐든 그렇게 옮기면 대기업에서는 경력직으로 안 뽑아요. 나갈래라서. 무슨 능력이 있어도.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임원이라고 생각해봐요. 1년도 안 돼서 이력서가 지금 도배가 이게 완전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회사는 다 좋아. 안 뽑아. 나라도 안 뽑아.
뭐로 뽑냐? 이거 왜 열어놨겠어요? 여기에 보면 전문 이거로 뽑아. 좀 쓰다가 버리려고. 2년 되면. 연봉? 1억? 줄게. 국민은행에서 1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2억도 줄게. 근데 2억 딱 주고 그거로 끝이에요. 걔가 그 사람이 아는 거 모든 거 다 배우고 피 빨아먹고 그리고 딱 아웃. 정 필요한 사람은 정직원으로 뽑아서 옆에다 두죠. 그죠? 이게 뭐예요? 계약직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억 받고 연봉 2억 받으면 좋지. 아, 이거는 다 가정입니다. 참고로. 예. 그건 쓸데없는 거라는 거지. 금융권의 퇴사율은 0.5%도 안 됩니다. 0.5%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면 나오겠어요? 솔직히? 웬만한 거 다 참고 견뎌나가겠죠? 그죠? 이해돼요? 저도 1년 고민했어요, 나올 때. 전만 7번 받고 점쟁이한테 나가도 되냐고. 진짜로. 왜? 한번 나가면은 복원 못 하거든. 내가 그거 알거든요. 있을 때는 패밀리지만 나가는 순간 그거로 끝이거든요. 그거로. 그러니까 점을 7번 보게 돼요. 진짜로. 불안하니까. 예. 그러면 그 모이에킹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 1등이 한 팀이 1등 한 거죠. 한 팀이 한 거고 그 중에서 그 이정훈인가 그 사람이 제일 잘했으니까 그죠 뭐 이렇게 된 거고 뭐 그거는 뭐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그 밑에 조지아 공대 출신 컴퓨터공학과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 팀에 걔가 최고예요. 걔가 생각해봐요. 미국의 조지아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어. 거기에다가 이정훈 때문에 뭐 이정훈 때문이란 말이 틀릴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건 맞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왔겠지. 그의 발을 잘 담궈서 아무튼 데프콘 1위라는 타이틀을 딱 가졌어. 그죠? 여러분들이 한국 오겠어요? 얘 이제 연봉이 틀려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걔는 최고. 그러면 그 조지아 공대 출신은 어떻게 그 팀에 들어갔을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국 나가려면 영어 할 줄 알아야 되죠. 한 명. 한 명 필요하잖아. 5명, 아니, 이거는 나의 상상인데, 충분히 5명이 팀이 나가는데, 아주 실력 잘하는 놈은 한 2-3명만 있으면 돼. 맞죠? 그 다음에 시다바리 해줄 놈이 하나 필요해요. 얘네 셋을. 원래 조직은 그렇게 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애랑 의사소통할 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 대해서 잘하는 놈.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놈을 한 명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5개 딱 가거든요? 그러면 실력 잘하는 놈은, 우리가 뛰어나니까 3명이, 우리가 다 했어. 근데 혜택은 누가 봐요? 밑에 영어 잘하고요. 시다바리 한 사람이 잘해요. 혜택은 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죠, 이거? 뭔지? 이제 마지막, 이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럼 딱 1시간 됩니다. 보안 컨설팅.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보안 컨설팅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죠. ISMS P, 그죠? 개인정보, 그죠? 그 다음에 GDPR이라고 뭐 나온 거 있죠? 그죠? 결론은 다 뭐예요? 인증이죠, 인증. 인증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내가 도장 찍어줄게, 도장 빵!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ISMS가 지금 몇 번 바뀌었죠? 통제 항목의 내용이 아니라 트렌드가 바뀐 거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의무인증 시행했어. 좀 지나다가 PIPL인가 나왔고 PIMS도 나왔고 좀 지나다가 병원과 대학교도 인증받아야 된다라고 포함을 더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너무 많으니까 GDPR도 나오니까 ISMS-P라는 거 나왔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조사 개인정보 수준진단 열나 많죠. 해야 될 게 열나 많아요. 그죠? 그냥 봐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다음 뭐죠?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다음은 뭐가 나와야 돼?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했는데 너무한 거지. 좀 적당히 해야지.
그죠? 너무한 거지. 모든 게 적당히 해야지. 먹고 사는데 비즈니스를 해야지. 지금 인증받다가 사업을 못 하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돈 얼마 비싼지 알아요? 자, 컨설팅 하는데 돈 나가죠? 모르니까 컨설팅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서울대학교가 RFP가 1억에 나왔습니다. 1억에 나왔는데 업체들이 제한을 안 해. 돈이 적다고. 옛날에는 실적 만들려고 제한을 했어요. 돈이 적어도. 요즘은 아니야. 안 남으면 제한 안 해요. 그러면 1억에 했다고 치죠. 그래, 1억에 했어. 그러면 키사에다가 또 돈 줘야죠. 이거 하려면. 그건 이제 정확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그 돈은 없다고 그냥 쳐요. 자, 1억에 했어요. 컨설팅 끝나면 그 다음 뭐예요? 그럼 다 한 거예요? 인증 다 받았어. 그럼 이제 내년부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솔루션을 사. 이걸 산다고요. 제가 솔직히 IBM 다니다가 거의 잘린 거랑 비슷한 의미도 있는데, 뭐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차세대 DW 컨설팅을 나갔는데요. 딱 갔는데 느낌이 이상했죠. IBM 인력 하나 넣을 때 부서에다가 3천을 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PM이 중소기업 PM이었어요. 근데 내부에 IBM 직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한 거야. 이 중소기업이 우리한테 IBM한테 3천을 준다? 말이 안 되거든요. 눈치챘죠. 나의 보고서가 IBM 서버를 구매하면 안 되는 보고서를 써야 되는구나. 모르겠어요? 나는 투자였던 거야. 내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 IBM 직원이라는 게 비밀인 거야. 말도 하지 말래.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HP 영업사원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HP 서버는요, 뭐가 좋다고. 난 IBM 직원인데, 속으로. 그럼 그랬죠. 농담으로. 밥이나 먹고 얘기할까요? 그럼 밥 한 번 얻어먹고. 그때는 그래도 됐어요. 그때는. 그리고 어디 보안 사이베이스 영업사원 와서 또 나한테 컨설팅 할 때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쳐달라고 했나? 다 쳐줬어. 지네들이. 무슨 말인지 이제 눈치가 갑니까? 그리고 매니저가 불렀어요. 자, 이번 컨설팅은 무조건 DB는 IBM DB2고, 그래, DB2 엔지니어가 왔어요. DB2의 그 엔진의 장점을 배우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럼 내가 왜 배우고 가지, 그거를? DB2 쓸 것도 아닌데? 근데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뭐이길 바랍니까? 당연하죠. IBM 서버에, 그죠? IBM 서버에 말 잘 듣는 EMCS 스토리지. 영업관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EMCS 스토리지 무조건 사야 돼요. 백업은 EMC의 VTL, IBM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DB는 IBM의 DB2. 사이베이스 하면 니네 폭망합니다. 기존이 사이베이스였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썼어. 내 멋대로 썼어. 내 주관대로. 예. 욕직살나게 먹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예요, 이거. 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음에는, ISO 9000, 스파이스, CMMI,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을 해왔던 플로우예요. 소프트웨어 쪽에. ISMSP.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전부 다 ISMSP로 받았어요. 근데 5년 동안 이 인증을 받고 해킹당하는데 나오겠죠. 그죠? 나와요. 나오면서 얘기하죠. 신문에서, SBS에서. 정보보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을 줬는데 인증을 준 데가 해킹당해서 우리나라 보안 관리 체계 엉망이다. 이렇게 딱 나와. 딱 그대로 나와요. 그럼 기사에서 대답하죠. 뭐라고? 그건 인증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해? 아니, 정부 인증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니까. 그죠? 인증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이해가 되죠? 아닌 데서 뚫렸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기사의 두 번째 대답은 이거야. 실제 인증할 때의 내용과, 인증의 문서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달랐다. 거짓말했다. 그래서 인증 취소. 그러면 국민은 무슨 생각해요? 정부가 하는 일 다 그렇구나. 아닌가요? 다른 분야 생각해보세요. 이 분야가 아니라. 원래 그 국민 말이 맞아. 의무인증 해놨잖아. 시키는 대로 했잖아. 거짓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파악해야지. 돈까지 받았는데.
이 말도 맞잖아요. 그리고 왜 해킹을 당하면 인증을 왜 취소해? 돈 다 받아놓고 인증 줘놓고. 아니 맞지 않나요? 중간중간 똑바로 한다 확인하려고 상시로 확인한다고 그 돈까지도 일시불로 다 받아놓고 나와서 점검하든가. 아니 그 말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대안은 뭐예요? 거기는 레벨 1 등급입니다. 레벨 5 등급이 돼야지 가장 이상적인 정보보호 등급인데 뭐예요? 올리는 거야. 레벨 5는 아무도 없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대상을 하나 딱 잡아두고 이거로 올라가야 돼. 우리나라의 수준은 레벨 3야. 해킹 왜 당했어요? 레벨 3라서. 레벨 5는 되는데 그 예가 있죠? 식스시그마. 100만 개의 제품 중에 3개에서 4개의 오류율을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관리. 근데 100만 개에서 3개에서 4개의 오류는 딱 하나 있어요, 세상에. 뭐 있죠? 팔만대장경. 고려시대 때 30년 동안 오류를 고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건을 안 바뀌고 30년 동안 오류를 고쳐봐요. 그러면 100만 개에서 3개에서 4개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8만대장경이 식스시그마 사례예요. 가장 이상적인 사례. 아무도 못하잖아. 얘는 등급제로 궁극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하는 이상을 딱 잡아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거든. 자, 그래서 1시간 동안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안 쪽에. 저는 이제 결론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바꿔가는 겁니다. 딥러닝 나오면 타이밍 잡아서 딥러닝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컨설팅? 오케이.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부터 제껴나가야죠. 저도 요새 박스 들고 망불리해요. 진짜로. 내가 블로그에 써놨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기술사님이 이런 일도 하십니까? 이 일이 어때서? 나는 렉에다가 이 볼트 조이면서 너무 재밌던데. 거기에서 하나 배웠어요. 우리 여기 옆방에 계시잖아요. 효성 SCM 본부장이에요. 저기 계신 분들 그냥 그게 아니야. 우리 토요일날 오신 분들 LGCNS 네트워크 총괄 본부장이에요. 네, 우리 이렇게 봐서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하나 배웠어요. 렉을 꽂을 때 이렇게 꽂고 나사를 이렇게 조이는데 이러면 한 6개월 지나면 이게 이렇게 내려온대요. 뒤쪽이 무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나사를 꺾어서 이렇게 꽂으래요. 그러면 얘가 지탱이 된대요. 난 너무 좋던데요, 그거 배우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해보면 몰라, 그거는.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건 해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꽂아보고 6개월 이상 봤더니, 서버가 뒤쪽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자꾸 내려오더라.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6개 꽂을 거는 2개만 꽂고 간대요. 그게 냅두라고. 냅두고 장애나면, 나사 다 안 꽂고 니네 이렇게 제품 설정하면 그러고 불러서 깨버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2개 꽂고 그냥 갖다 대충 설치하고 안 떨어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